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외녀는 왜 한여와 달리 남편에게 잘해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객을 하나 보시죠. 외국 여자가 왜 남편을 잘해주는지 아냐? 남편이 편하고 잘 되어야 본인도 잘 된다. 남이 아닌 한 몸으로 인식하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니까. 고마워서 잘해주는 거잖아. 이게 인간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 니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돈 이것밖에 못 버냐? 따지지를 않나? 하, 뱅덕 엄마 이미지다. 이들 진짜라는 글입니다. 저도 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남편이 잘 돼야 여자도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이거는 지능이 돌대가리, 지능이 아메바 수준이 아니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결혼을 했으면 남이 아니라 한 몸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모든 한국 여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향성으로 본다면 외녀가 한여들에 비해서 남편들한테 훨씬 잘합니다. 시부모님들한테도 훨씬 잘해요. 외녀들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여들은 표현을 잘 안 하죠. 자, 외녀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 오면 당연히 본인도 혜택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면 위로하고 또 남편이 고생하면 더 챙겨주는 모습이 많이 관찰됩니다. 즉, 남편의 성공이 내 성공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한 이후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당연히 퇴근한 이후에 편하게 쉬어야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퇴근한 이후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와이프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퇴근한 남편한테 이것저것 시킵니다. 외녀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관찰되지 않아요. 또한 남편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외녀들의 경우에는 존중해 줍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거 존중 잘 안 하죠. 심지어 소소한 집에서 게임하는 것 가지고도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 여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하나 보시죠. KBS 정치학계 사회학계에서 공동으로 했던 겁니다. 질문이 뭐였냐고 하면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남자의 답변 1위 배우자, 2위 부모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 거는 안 나왔는데 아마 3위는 자녀, 4위는 자신으로 응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보다. 그런데 여자들의 답변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1위가 뭐냐? 자녀 34%, 2위가 자신 26%로 나왔습니다. 아마 3위는 부모, 4위는 아마 뽀삐나 야옹이, 5위는 배우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여들이 외녀들처럼 남편을 한 몸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뭐 자녀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2위로 배우자가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1위가 배우자였잖아요. 2위는 나와야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자신이 2위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 남편을 한 몸이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힘들어하든 말든 이것밖에 돈 못 벌어오냐고 구박을 하죠.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도 주말에도 또 일해라고 보채잖아요. 정작 본인은 알바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에서 최하위권인 거는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하다못해 빈말도 잘 안 하는 게 대한민국 여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는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의무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외벌이, 여자는 전업주부임에도 퇴근한 남편한테 집안일, 육아 등을 시켜가지고 잘 쉬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로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 다음날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반면 국제결혼한 부부들 중에서 아내가 전업주부이면요,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합니다. 육아, 집안일.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나라의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딸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은 그런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여들의 경우에는 자기 희생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제대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죠. 그런데 남자의 희생은 당연하고 여자가 희생하는 것은 엄청나게 억울해합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82년 김지영 소설, 영화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결혼의 개념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녀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파트너십,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로 돕고 같이 만들어가는 개념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이 없어도, 남편이 지금 당장에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모아둔 돈이 많이 없더라도 사람이 성실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안 따져요. 남자 뭐하냐, 돈을 얼마나 모았냐, 많이 안 따집니다. 국제결혼하신 분들 후기 들어보면 거의 다 그래요. 즉, 없이 출발해도 같이 이겨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외녀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 한여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 남편을요,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뭐로 보냐? 스폰서, 숙주, 새로운 아빠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직장 많은 남자가 해야 되고,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 자산, 또 부모님들의 자산까지도 따지는 결혼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도 심한데 중국보다 한국이 위에요. 더군다나 남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외녀와 달리 이혼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파트너나 동반자란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같이 이겨나갈 계획이겠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스폰, 숙주, 새로운 아빠인데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같이 이겨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활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빠이빠이 하자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서양 여자랑 결혼하면 든든한 동반자랑 사는 느낌이고, 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똑똑한 비서랑 사는 느낌이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채업자랑 사는 느낌이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는 게 괜히 공감을 많이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제가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압축한 게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외녀는 남편을 한몸, 공동체, 파트너로 생각하고, 한녀는 남편을 ATM기, 숙주, 그리고 새로운 아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